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입니다. 오늘 아침이나 뭐 이렇게 그 새벽에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오늘 또 벌써 반영됐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일드 커브 침체 임박 연준 정책 실수 다시 도마 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본다거나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의 요점은 뭐냐? 이 내용의 요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우리는 주식시장만 보지 않죠. 왜냐하면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 그 다음에 환율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더 큰 돈이 굴러가는 시장, 더 큰 돈이 굴러가는 시장이 주식시장을 좌우한다. 이게 맞아요. 그죠? 주식시장이 채권시장이나 환율시장이나 원자재시장을 좌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오락가락 하는 거지.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내용에서는 채권, 그리고 한 국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채권은 바로 이제 10년물입니다. 10년물이고, 우리가 장기물과 단기물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죠. 10년물에 비해서 2년물은 단기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줬다 하면 10년을 빌려주었을 때, 2년을 빌려줬을 때 위험성은 뭐가 커요? 당연히 10년물, 그죠? 20년짜리로 빌려주거나 30년짜리로 빌려주는 게 길면 길수록 위험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나 돈 좀 빌려줘. 친구가 나 돈 좀 빌려줘. 나 내일 줄게. 솔직히 그 이자 받겠어요? 우리가? 친구한테? 내일 준다는데? 그쵸? 그렇지는 않죠.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친구 사이에서 나 돈 좀 빌려줘. 나 1년만 쓰고 줄게 할 경우에는 그래도 내 친구 사이여도 내가 이자는 줄게. 이제 그쵸? 이자를 뭐 얼마를 받든 간에 이자 준다 그러면 또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건 그런 부분들에서 이 친구가 10년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자는 많이 내야 되고, 이게는 짧으면 이자를 작게 내겠죠. 이게 너무도 당연한 상황인데 10년물 그 이자보다, 쉽게 생각해서 10년물의 금리보다 2년물의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역전현상,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을 해버릴 경우, 여기도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장기물 수익률이 단기물을 뚫고 내리는 이른바 일드 커브 역전이 임박한 셈인데, 10년물과 3개월물에 이어서 10년물과 2월물에 역전할 경우 금융시장에 강한 충격이 예상된다. 그죠?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3천억 달러 물량의 관세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한 상황이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려감이 커져 있는 부분들, 그러면 일단 당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우려감이 당장 나오는 거죠. 먼 미래 10년 뒤에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을 또 가능성이 높잖아요. 10년 뒤에 뭔가가 문제가 발생해서 막 이런, 당장 트럼프가 지금 중국에 곧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당장의 것을 돈 빌려주는 것조차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채권 수익률은 금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 부분들에서 단기물의 장기보다 단기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제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럴 때에 좀 우려감, 위기감이 컸었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2011년도 그랬죠. 유로존 부채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서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경고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유럽 시장도 독일 투자자 심리가 급냉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또 오늘 아침 또 기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유로존의 채무 위기가 정점에 달했던 시절 이후 가장 비관적인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독일은 유로존 최강자국이고 경제 규모 1위 가장 탄탄한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의 지표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러해서 지금 우리가 참고할 만한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이 반등은 약할 거다. 그래도 코스닥은 어쨌든 600까지는 갔네요. 그죠? 우리는 590까지만 먹읍시다 했지만 어쨌든 6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했던 것들 여기까지는 일단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우선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약합니다. 상당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제가 그냥 분봉상에 봤을 때는 요게 수렴으로 4파가 끝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약간 여기를 오버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A, 그러니까 생각보다 조금 더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내려왔던 게 B, 그리고 오늘 C에 상승까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일단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둘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라간다, 바닥 따졌다, 뭐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그들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어쨌든 저의 전략은 그렇게 간다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도 뭐 본인의 검색과 또 본인의 공부들을 좀 더해서 또 성과들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선된 건 없고, 트럼프나 뭐 그다음에 일본의 압박,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뭐 다 도와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으로만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은 어렵죠. 그다음에 홍콩 시위도 점점 다시 또 격화가 되어 가고 있고, 어떤 상황이 될지 일촉즉발의 상황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어렵죠.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홍콩 공항 농성을 유사 테러리스트 행위다 라고 경고를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중국의 회사채가 디폴트 상황이 오는, 망한 회사체가 망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셔서 한번 조심히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보시는 분들 체크를 하신다라면 무조건 너무 하방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비중을 늘 품만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이번에 반등을 예상을 했고 8월 6일날 레버리지까지 매수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 봤습니다. 중간에 또 콜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 콜을 비중을 줄였고 풋으로 단타 치고 있어요. 큰 방향이 하방으로 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움직임에서 반등 나왔지 않느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작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질질질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뭐 사실은 어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콜을 좀 줄였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빠졌으니 우리가 풋을 갖고 단타 친 건 너무 잘한 것이죠. 아마도 금요일에도 오늘과 유사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맞이하면서 또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일 우리는 광복절로 휴장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서 미리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가 없으니 단타 치면서 오늘 수익 낸 만큼만 우리는 물량을 모아갑니다. 자, 요런 정도. 사실 오늘 뭐 하락장에서는 주식 웬만하면 보지 말자.
상승장에서는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하자. 이 부분인데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다. 지금은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2300개의 종목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분석해 가면서 종목들을 골라내야 됩니다. 예, 지금 하락장에서 굳이 그러한 행동은 내 인생을 낭비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익은 먹을 수 있겠죠.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더 간단한 방법으로 더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은 시간을 노력을 들인다 했을 때 더 쉽고 더 간편한 수익이 나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종목 분석 필요 없고 뭐 하는 회사인지 실적이고 뭐고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뉴스를 보신다거나 이런 것들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것만 보고 올라가면 콜, 떨어지면 풋 이렇게 간편하게 홀짝 게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수익이 훨씬 많이 나고 있고 더 쉽습니다. 하락장에서 2300개 종목을 일일이 분석해 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늘 그런 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늘 찾아낼 필요 없이 그냥 지수가 오늘도 오르냐 내리냐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편하고 가장 쉽고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이 매매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낫다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죠. 하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말까지 어마어마한 하락이 한 번 정도는 더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 하락이 나온 것처럼 이 정도의 하락은 충분히 그 다음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당장 떨어지는 부분은 이 정도 사이즈는 안 될 것이고 한 번 정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하락이 이 정도로 사이즈가 클 겁니다. 이 하락도 제가 잡아낼 겁니다. 제가 오로지 뭐 주식이 뭐 어쩌네 저쩌네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의 삶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서 저는 지금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좀 더 한 단계 우리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쵸? 그런 부분들에서 그 내용들을 좀 더 많은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셰프였습니다.